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24일 해양 방류하기로 공식으로 결정을 했죠. 오늘입니다. 오후 1시라고 하네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우리 정부는 여러모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일단 수백억 규모의 수산물 소비 촉진 예비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걸 대비해서 각종 할인 행사, 쿠폰 발행 등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600억 원에 이를 걸로 추정이 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은 사실 올해 이미 640억이 쓰였습니다. 여기 더해서 최대 600억 원이 더 투입이 되는 건데요. 정작 일본 시민들의 식탁에선 수산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매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옆집에서 다 같이 쓰는 복도에 오물을 버리는데 경비실에선 그거 버려도 되는 오물이라고 하고, 우리 집안으로 튄 오물을 우리 돈을 써가면서 또 웃는 낯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 혼란스럽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오늘 1부 첫 곡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고 왔습니다. 정정희 님께서 제 마음이 또 그 마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걱정이 된다 라는 이제 우려의 말씀들을 오늘 이제 시작하자마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한미숙님, 웅디 아침 공기가 좋아서 창문 열어놓고 멍 때리면서 커피를 2잔 마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함과 멋진 방송 허지웅 씨와 함께 할게요 해주셨고요. 5034 쓰시는 분, 가족 여행으로 죽도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흐렸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옹디도 바다 좋아하시나요? 라면서 사진도 이제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이구, 이분 바다보다 이거 하늘이 더 예쁜데? 멋집니다. 그래요. 원래 그렇죠.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허지웅 씨 홈페이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소니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이제 오프닝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몇 분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1시를 기해 가지고 방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후쿠시마의 네. 오염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류하는데 30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어민단체 그리고 인접국 등의 이제 국내외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에 파장은 아마 한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인접국의 반발이 심하다. 우리죠? 우리가 반발이 있어? 우리 아직. 시민들. 그렇죠. 아니고 그 정부 차원에서. 네, 정부 차원에서 말고 우리. 중국은 말 되게 험악하게. 맞아. 무섭더라고요. 이래저래 걱정이 큽니다. 만약에 좀 잘못되더라도 우리 뭐 앞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생겨도, 이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이거 역학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예,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아프다는 이 증명을 하기가 아마 이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텐데. 맞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 뭐 산재 그거 할 때도 안 돼. 관계 어렵잖아요. 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너 방금 뭐라 그런 거야? 들어가십시오. 래퍼인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소식, 세계유산 조선왕릉 40기 전부 열린다입니다. 그동안 일반인 관람이나 출입이 제한이 됐었던 경기 고양의 효릉이 다음 달부터는 일반 관람객들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 효릉은 조선 제12대 왕인 인종 그리고 인성왕 후의 무덤입니다. 인종은 조선의 국왕 가운데 재위 기간이 가장 짧은 왕인데요. 이 중종과 첫 번째 계비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1544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했는데 정말 짧아요. 그렇습니다. 9개월 만에 승하를 했습니다. 9개월. 네. 그래서 효령은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을 한 쌍릉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자각 앞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 인종의 릉이고요. 오른쪽이 인성왕후의 릉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공개가 되지 않았던 만큼 또 사람이 인적이 드물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더더욱이 이 모습이 잘 보존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왜 지금까지는 출입을 제한했던 거예요? 어떤 시설 때문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효릉에 들어가려면 국내 농가에 젖소 종자를 공급하는 젖소 개량 사업소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구 쪽에 예. 이 젖소에 관련된 종자를 공급을 하는 젖소 개량 사업소가 있었어요. 효령을 가려면 거기를 지나쳐야 돼요? 맞아요. 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길로는 거기를 꼭 지나야만 했던 거죠. 오. 근데 뭐 대략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시설들은 당연히 방역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나 접근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술 조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만 허가가 나왔었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에서 단 하나, 그러니까 효릉만 공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야, 날 지나야 효령을 갈 수 있다 이런 거였구나. 날 딱 버티고 아무도 못 지나간다. 어이구. 뭐 이런 느낌처럼. 이제 개방이 된다. 그렇습니다. 9월 8일부터 개방이 되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된 건데 아니 그러면 젖소 개량 사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지나간다는 거냐? 길을 하나 새로 낸 겁니다. 이 효릉 주변에는 서삼릉 내에 태실 그러니까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태반이랑 탯줄을 묻어두는 석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효릉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로 낸 겁니다. 그래서 통행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이번에 공개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이제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건가요? 찾아왔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는 없고 예약을 하셔야 돼요. 아, 또 이거 예약인데. 효령은 하루에 3차례 회당 30명씩 사전 예약을 통해서 관람 가능하고요. 관람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문 해설사가 해설을 같이 곁들여주기 때문에 더 이제 깊이 있는 관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건 좋네. 네. 그리고 하루 전, 개방하기 하루 전인 9월 7일에는 또 축하하는 기념행사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이런데 또 이제 그 가족들, 특히 이제 자제분들 모시고 찾아가면은 여러모로 참 뜻깊을 것 같아요. 의미 있죠. 다 같이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이렇게 정말 세대의 격차 없이 역사는 누구나 관심 있고 한 그렇습니다. 거니까 대화 나누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뉴스 또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 인도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입니다. 인류 최초로 인도가 달 남극에 착륙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달의 착륙 국가가 된 거는 4번째고요. 그렇죠. 이 중에서도 달의 남극에 도달했던 나라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23일 어제죠. 달의 남극에 착륙을 한 겁니다. 두근두근하구만. 진짜 멋있어요. 전 유튜브 봤거든요. 예, 너튜브로 이거 뭘 중계를 했어요? 맞아요. 오. 너튜브 보여줬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제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세계 최초로 물이 존재한다라고 추정이 되는 달의 남극에 세계 최초로 착륙을 한 건데요. 이 달 표면에 착륙했던 국가는 지금까지 소련, 현재의 러시아, 그리고 미국, 중국 이렇게 3개의 국가만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인도가 4번째 국가가 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달의 남극에 착륙한 건 처음입니다. 오호. 네, 달의 착륙선은 찬드라얀 3호인데요. 이 3호에서 착륙 모듈이라는 게 이제 비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달 인도 남극 네. 이렇게 이제 인도 거라는 거를 확 드러내네. 이름이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착륙에 성공을 한 건데요. 이번에 여기서 얼음을 발견하는 게 바로 이번 탐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남극 쪽에 물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혹은 존재했다. 네. 뭐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주요한 이 확인을 해야 할 만한 이런 쟁점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을 발견하겠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인도의 첫 달 탐사선이 찬드라얀 1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1호가 관측을 했는데
달에 물이나 얼음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가능성이 이때 유력하게 제기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었던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남극에 착륙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실패를 해놓으니까 기약 없이 이게 미뤄졌었죠. 네, 이번에 드디어 성공을 한 거고요. 이 비크람이 품고 있는 탐사 로버가 2주 동안 달 표면의 광물을 계속 분석을 하고요. 얼음의 흔적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23일이 착륙일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이 달의 남극에 해가 뜨는 날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해가 뜨고 매일매일 해가 지잖아요. 예. 근데 지구와 달리 달은 약 14일간 태양에 노출이 됩니다. 쭉 해가 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시작점으로 잡은 거고요. 찬드라얀 3호의 임무 역시 2주 14일간 요 해가 떠 있는 기간이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이제 며칠 전에 도전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러시아는 사실 이번에 시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달 탐사를 시도했던 게 197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끝으로 종료를 했다가 이번에 47년 만에 우리 포기하지 말자. 새로 보내보자. 이러면서 첫 무인 우주선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쉽지 않지. 그런데 실패를 했죠. 아마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착륙 시도 하루 전에 이미 루나 25호와 연락이 끊어졌다. 폭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실패를 인정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애초에 이 우주 개발 그러니까 미국의 달 착륙 전까지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결국에는 야 우리 우주에 가자. 이게 주요 쟁점이 아니라 그 ICBM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스푸트니크가 처음 발사에 성공하고 소련의 스푸트니크가 미국인들이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해서 야 저기에 핵탄두만 달면은 대륙간 미사일 아니야. 우리 그럼 소련에 다 X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돼서 맞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이렇게 우주 개발에 성공을 했던 건데 달에 이제 착륙하게 된 건데 지금은 또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진영 대결이 아니라 자원 때문이라도 맞아요. 우주 개발에 다들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 뭐 잘하고 있지만 5번째 우리? 야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퀴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나라가 달 탐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커리 하면 떠오르는 나라죠. 어디일까요? 1번 러시아, 2번 인도, 3번 미국.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면 당첨자 바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얼른 뭐 저기 맛있는 거 좀 드세요. 커리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 OST에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자, 자이호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인도였죠. 자, 유영애님, 양경민님, 8540, 5238, 9957 쓰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오늘 개그맨 김두영, 김민기 씨와 함께하는 토크 버라이어티 웅냥이 토크맨을 뽑는 토크맨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팡팡 터지는 선물들 모두 아낌없이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자, 두 분과의 재미있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강동원을 닮은 김두영 오늘도 왔습니다. 아직까지 제 얼굴에서 강동원을 못 찾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보이실 겁니다. 토크맨. 하하, 손석구를 닮은 김민기도 왔습니다. 외모 칭찬, 노래 칭찬 여기서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용량이들 너무 좋아. 토크맨. 시작부터 우리를 확 꺾어버리는 이상한 코너입니다. 주제에 맞는 사연 재미나게 풀어보는 시간 토크맨. 아우.
개그맨 김두영, 김민기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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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프닝 원고는 저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아, 보는 라디오 꺼버려야겠다. 아, 네. 근데 두영 형님이 네. 자기는 뭐 강동원 씨 닮은 게 싫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오늘 입고 온 패션이 파란 모자에 파란 티에 파란 바지 입고 오셨거든요. 이게 그 강동원 씨 그 분바스티 가실 때 영화에서 정치 색깔 띄셨을 때 아. 그거 아닙니까? 되게 공교롭게. 저 절대 그런 거 신경 안 그러니까 썼습니다. 보통 이런 거 은근히 신경 쓰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본인은 저도 약간 오늘 손석구 의상처럼 이렇게 손석구 씨가 어디서 그런 거 입었어요? 나의 해방일지. 네 그런 데서 아 그런 데서 입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치고. 네 근데 이러다가 진짜 저희 안티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뭐라도 생겨야죠 뭐. 그 어마어마한 그 배우분들의 팬덤 무시 못하거든요. 그죠. 전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오프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겁을 먹고 그래? 무서워요. 무섭죠? 김태환님께서 토크맨 김두영, 김민기 투킴이 어떤 주제로 재미를 주시려나 기대가 돼요. 벽골잡을 네. 준비하고 보라를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하면서. 다음에는 좀 오프닝 회의를 같이 해야 되겠어요. 작가님과. 자, 우리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죠. 네, 매주 저희가 허지용쇼 인별그램과 홈페이지에 주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제 확인하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만 해드려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장 인상적인 사연으로 뽑힌 웅냥이 토크맨에게는 치킨 선물을 하나 더 얹어서 드립니다. 하나 더 얹어서 드리는 거죠? 네. 자, 실시간으로도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고 다들 방송에 소개되는 사연 뽑히신 분들 다들 저희가 선물을 푸짐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 특이한 경험. 오. 특이한 경험. 약간 넓으면서 그러네. 넓으면서 넓으면서 특이한 경험. 대체 얼마나 특이해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네요. 취직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전 남친이더라. 뭐 이런 꿈에서 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더라. 뭐 또 이런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저는 특이한 경험이 그냥 그 가위 눌리는 거 있잖아요. 가위 눌리는 갑자기 무서운 걸로. 아, 저는 좋아. 저는 모든 종류의 가위를 다 눌려봤어요. 가위의 종류가 있어요? 네, 모든 종류의 가위를. 어떤 종류의 가위가 있죠? 1단계가 이제 귀에서 애기들 소리가 들려요. 애기들. 집에 아기가 옹알이 없는데. 하는 소리 아니면 막 우는 소리. 옹알이 하는 소리인데 이제 막 귀에다가 양쪽 한쪽은 남자아이 반대쪽은 여자아이. 근데 막 얘 괴롭히자. 얘 안 자는 것 같아. 괴롭히자. 막 이런 느낌. 잠깐만. 대사가 있어. 있어. 그렇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문장의 내용이 나온다고요? 네, 몸은 이제 경직돼 있고 양쪽에서 이게 1단계. 이거는 이제 이게 1단계라고? 1단계. 2단계는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보인다고? 그림자 같은 게 머리맡에서 날 지켜본다던가 창문 쪽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쑥 이동하면서 내 쪽으로 와요. 그리고 막 입안으로도 들어가고 그림자가. 뭐?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진짜로? 네. 굉장히 그 섬세하게 너는. 근데 되게 진지하게 네. 말씀하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친구 집에 잘 때 예. 가위를 또 딱 눌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몸이 안 움직이길래 친구랑 같이 잤는데 제가 최대한 힘을 막 다해서 그 손가락으로 손가락? 친구 몸을 막 긁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친구가 제가 가위 눌리는 거를 잘 아니까 왜 이래 하면서 딱 일어났는데 제가 눈만 뜨고 멈춰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얘가 날 깨우려고 싸대기를 날리는데 싸대기가 슬로우 모션으로 날라와요. 날라오다가 제 뺨에 맞으면서 와 이러면서 깬 적 있어요. 그러면은 그 2단계가 끝이에요? 아니죠. 3단계는 3단계도 있어? 3단계는 뭐 제가 겪었던 거 중에는 이사 갔는데 구석에서 어떤 애가 막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일 거야. 근데 이렇게- 저를 죽일 거야. 이게 누워서 자고 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구석이 어떻게 보여? 그 느껴져요. 약간 유체이탈 같은 느낌으로. 느껴져. 막 날 죽일 거야 하는데 제3의 시선처럼 약간 그런. 근데 누가 그 사람을 잡고 그러지 마, 죽이지 마, 민기 착한 애야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귀신이 인증한 착한 사람. 네. 오. 저는 진짜 가위 많이 눌렸어요. 형 가위 눌려보신 적 있어요? 글쎄. 저도 가위를 눌려본 적이 있는데 예. 저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있었는데 자취방에서 가위가 눌렸었는데 무섭다. 그 막 안 움직여요. 몸이 진짜 안 움직이고 맞아. 이 막
이 제 그 명치 쪽에 뭔가 막 꽉 짓누르는 듯한 전체를 통제하는 듯한 막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다가 어머 어찌어찌 하고 팍 풀었어요. 근데 제 여기 배 위에 네. 그 소세지 있잖아요. 천하땡 소세지 그게 하나가 올려져 있다. 장난치지 마. 아 진짜로 그 하나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게 막 사람 가위까지 눌리더라고. 진짜? 안 움직이더라고. 아니 이게 귀신이 너무 말랐다. 그래서 선물 주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고양이의 보은. 고양이 그게 아니라 책상 위에 있는 게 이렇게 툭 떨어졌나 봐요. 제 머리 그 배 위로.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무겁다고 느껴졌구나. 그게 엄청 무겁다고 느껴지고 가위. 그리고 예전에 진짜 꽃감도 여기 올려져 있었던 적이 있었고 가위 눌렸어. 잠깐만 그 정도면은 거의 재단 아니야? 명치가 재단이야. 그러니까 아니, 몸에 뭐가 올려져 있으면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분들 많아요. 바닥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있으면 잠 예민해서 잠 못 자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거 바닥에 베겨서. 네, 바닥에 베겨서 진짜 오. 이불만 살짝 접혀 있어도 그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중에는 먼지 한 올 올려져 있는데도 못 일어나시면 웃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 야, 가위 눌리는 거.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네, 있겠네. 맞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위 딱 눌렸을 때 예. 그 약간 그 종교적으로 노래를 부르면 저는 좀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뭐 찬송가나 찬송가나 네, 근데 저는 성가. 발 끝에서부터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딱 가위 눌렸을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모살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에가 살짝 풀리는데 뒤 가사를 모르잖아요. 그럼 다시 또 가위에 걸려요. 게이지 차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구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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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면은 살짝 불렀다가 그 뒤에 가사가 없으면 모르면 다시 또 쑥 다시 내려와서 해방률이 있는 거예요. 해방률이 이게 풀로 다 불러야 100% 해방이 되는 거고. 민기 씨가 보통 약간 이런 게임, 걸로 가위를 게임처럼 하네.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데. 이건 진짜입니다. 약간 무섭다. 진짜예요. 이렇게 구체적이라고? 디테일하죠. 이건 진짜예요. 이상한데? 우리 이쯤에서 네. 야, 이 무서운 기운 빨리 없애버려야지. 나도 무서운 경우 하나 더 있긴 한데. 왜? 네. 이따 해줘. 일단. 여러분들 이런 특이한 경험들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노래를 듣고 올 거예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거 앞에서 들은 얘기가 너무 강렬해서 노래가 귀에 안 들어오네. 별일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요? 흔한 일이죠. 저는 이제 뭐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성가나 불경을 외우면은 이렇게 막 조금씩 나간다는 그런 것도 무서웠어요. 진짜요? 나 처음 들어봤거든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 난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도 맨날 웃으면서 깨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반야 바람 일타 신경과 하반야 바람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거의 모르잖아요. 그럼 다시 쑥 내려가요. 다시 가위에 들려요. 네. 아니 근데 주변에 꼭 이런 분들 야 이거 무슨 남녀 특집 코너였어? 주변에 근데 이런 분들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아. 맞아요. 주변에 막 귀신 본다 그러고 막 가위 자주 눌린다 그러고 맞아, 그런 맞아. 분들 꼭 한 번씩 계시는 것 같아. 빨리 사연 가야지. 안 되겠다. 우리 자 우리 사연 보내주고 계시죠?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도토준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전 남친과 전 남친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심지어 좌석도 바로 옆자리여서 얼마나 불편하던지 서로 모른 척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전 남친과 그의 여자친구가 하필이면 그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4시에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심지어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는데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처음 시작을 네. 이게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그 우리 민기 씨의 어떤 그 신비 체험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야, 난 이 사연도 무섭다. 이거 이렇게 우연히 막 겹치는데 네. 이 정도 겹쳤으면은 이거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사연 자체가 네.
가위 눌린 거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엄청 전 남친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전남친이 너무- 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어요. 하지 마. 아니. 형님은 없으시죠. 근데 두영이 형도 있을걸요? 왜냐면 우리는 시골이잖아요. 전 대전 출신인데 예. 지금은 놀 데가 엄청 많아요. 대전이 왜 시골입니까? 아, 저 때. 한 예. 20-30년 전이니까. 대전은 무조건 은행동에서만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 막 여기 뭐 역마다 다 놀 데가 있잖아요. 근데 대전은 무조건 은행동에서 놀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거의 매주 뭐 전 여친 만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글로 모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형도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대학교에서 많이 해가지고 과 CC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 CC끼리 헤어지면 이제 풀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바운더리에 맨날 보고 그러니까. 또 보고 그러면 이 마주치고. 정도 일은 이건 이상한 뭐 특이한 그냥 일이 아닌 거네. 다반사죠, 뭐.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겹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보게 되는 거는 네. 이미 전에 사귀는 동안에 이 생활 습관이 비슷해진 거야. 아, 그죠. 극장에서 안 예매하는 자리도 비슷하고. 그죠. 근데 뭐 놀 때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던 데만 가니까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동네의 문제일 수도 있다. 네, 동네의 문제일 지역의 수도 문제일 있다.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까? 3283님 사연이 있는데. 네. 지난주 아내와 해상 케이블카 타러 갔었는데요. 예. 6명 정원이라 우리 부부랑 같은 또래 부부랑 넷이 탔는데 상대방 아줌마가 아내 만나기 전 2년 사귀었던 전 여친이었어요. 우와. 5분 타는 시간이 5년보다 더 길었네요. 이런 일이 많구나. 와, 근데 이게 확률이 와, 나 소름 돋았어. 케이블카를 진짜? 탔는데 상대방이 어. 너무 무섭지 않아요, 형님? 우리 두 분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네. 이제 아내랑 있는데 네. 전 여친을 만나는 것과 네. 내가 옛날 여자친구를 만날 때 결혼 전에 네.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때 기준에 또 전 여친을 만나는 것과 두 개가 많이 달라요. 근데 나 만나본 적이 없는데 네. 그냥 같지 않을까요? 같아? 민기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심장 진짜 덜컹할 것 같아요, 저는. 심장이 덜컹해. 네, 막 보는 순간 이러다가 이거 머릿속에 있고 인사를 해야 되나? 아니 말아야 왜냐면 되나? 그냥 연애하는 상황에서 네. 전 여친과 마주치는 건 난 별로 그렇게 근데 놀랍지 방금 않은데? 민기 씨가 좀 중요한 걸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건데? 여자의 촉은 그 하는 그 순간 그거를 잡아낸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봤어도 그냥 포커페이스. 정말 그 0.1초의 호흡도 흐트리면 안 된다. 그래? 여자는 그거를 캐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경험담 같은데. 와, 아니, 경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저는 그걸 아, 봤죠. 더듬었어. 아니. 더듬었어.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와. 이런 사연이 많구나. 이거 실시간으로 막 별내기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네. 3584님. 3584님.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남자분이 한때 사귀던 남자였어요. 오며 가며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히는데 너무 난감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제가 이사를 하고 말았네요. 근데 왜 도망치듯이 본인이 근데 약간 이사를 뭐 하셨을까?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본인이 이사를 하셨을까? 글쎄. 본인이 헤어지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와, 조수영님이 어? 저는 사과폰 AS 받으러 갔는데 전 남친한테 상담 받았어요. 우와, 나 너무 무서워.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이거. 아니 상담을 받았다잖아. 받았다잖아. 이거는 분명히 상담 받기 전에 알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았다. 아니지. 보통 이제 AS 받으러 가면은 네. 이 저기 그 센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브랜드는 사설이 없고 이제 보통 다 네. 공식에서 해야 되는데 네. 띵동 하면 가서 들어가면은 앉으면. 그 번호표 꽂고 기다리다가 네. 띵동에서 가면은 앉았는데 주영이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뭐 그냥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니 자기 본인이 불편하면. 근데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 전 남친 전 여친이 AS 받으러 왔으면은 근데 나쁘게 헤어지면 기계 일부러 고장내고 이러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을 못 대겠어? 웃자고 웃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님 이런 상황에서 인사할 수 있어요?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이렇게? 대체 왜 말을 거는 거지? 진짜로? 늘 안 좋게 끝나신 거 아닙니까? 뭐안 좋으니까 헤어졌지. 좋은데 왜 헤어지냐? 아니 뭐 100년 해로하지. 지금 형님 소리 뭐 하는 어쩔 거야? 수 없는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널 세상에 보내주게 된다. 안 뭐 이런 거 좋으니까 있잖아요. 헤어지는 거지. 나 그 말이 제일 싫어. 그 말이 제일 너의 발전을 위해서 헤어지자.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랑 노래 들어보면 네, 10곡 중에 한 2곡은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인 거야. 지효님 AS 받고 집에 왔는데 왜 터치가 안 눌러지? 왜 터치가 안 되지? 터져. 충전하는데 터져. 뒷부분이 계속 부풀지 왜 이렇게? 근데 전 남친이 내 정보를 다른 데 세이브해. 아유, 아이, 설마. 안 돼. 갑자기 가쁜 스릴러.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3부로 넘어가야 될 텐데 신승훈의 우연히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개그맨 네. 김두영, 김민기 씨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특이한 경험에 관련된 주제로 사연들 만나보고 있는데 실시간 사연도 지금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로 오늘 주제 특이한 사연 관련된 거 보내주세요. 선물 다들 푸짐하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영실님이 점심 먹으면 졸린데 오늘 너무 재미나네요. 아, 네. 말씀 주셨고 우리 이게 사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시간이 아깝네요. 우리 바로 4980님 사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사 4980님의 사연입니다. 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날도 커피를 한 손에 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제 뒤통수를 빡 하고 때리는 겁니다. 어? 너무 놀라서 쳐다봤는데 참나 비둘기였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비둘기가 강남 한복판에서 제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너무 아프고 놀라서 그대로 굳어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 웃었을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황당하고 진짜 어이없었어요. 저처럼 비둘기한테 맞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야, 이게 가능해? 나 이 그래서 사연 이- 너무 좋다. 아니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아예 서두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근데 강조를 하셨네요. 네. 새가 사람 뒤통수를 치려면은 어. 와서 머리로 받는 거야? 아니면 진짜 이렇게 오다가 날개로 팍 하는 거야? 그냥 그 자기 그냥 동선에 그 마침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거거나 그럼 뭐- 아니면 비둘기잖아. 네. 아니면은 그 술 먹고 개원한 분을 그걸 먹은 거야. 그래서 비둘기가 취한 거지. 근데 이제 아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하도 걸어 다니니까 이제 나는 뭐 까먹고 날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딪힌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일이 아마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왕왕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에밀레종 얘기 있잖아. 아. 에밀레. 아 그 은혜 갚은 까치 얘기 그죠? 아니에요? 그건 그건가? 예. 야, 이 두 가지 얘기가 또 섞였구나 내 머릿속에서. 에밀레는 은혜 갚은 까치. 아 그러네. 예. 에밀레 슬픈 얘기잖아. 예, 슬픈 예, 얘기죠. 그거는 아무튼 종친 새. 예, 맞아요. 그게 까치. 은혜 갚은 까치 얘기인데 까치 그 구렁이가 이제 그거 먹으려고. 구렁이가 자기 야, 알 이게-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선비가 이제 잠들었는데. 머리 안에서 막 또 섞이고 있어. 와. 아무튼 그게 머리로 친 거 맞지 않아? 네 맞아요. 맞아요. 쳐가지고 죽었죠. 그 까치가. 이게 자주 왕왕 있었던 일인가 봐. 예. 맞아. 근데 여기 사연 속에서 비둘기는 때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부딪히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진짜 동선이었나 보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거 비슷한 걸 겪었는데 네. 그 비둘기는 가다가 퍽 부딪혔는데 딱 서가지고 그 사람 째려보고 안 도망가고 서 있었대요. 그래갖고 둘이 기싸움했대요. 요즘 새들이 좀 이상해.
새들이 이상해. 비둘기가 이 사람 벼른 거 아니야? 계속 벼르고 있다가. 갈매기는 진짜 표정 다양한 거 아세요? 그래요? 그 왜 이제 바다에서 뭐 음식 뭐 그렇죠. 좀 땡땡깡 같은 거 줄 때 네. 사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보면 갈매기들 진짜 막 너무 표정이 다채로워. 무섭고 눈도 엄청 무섭잖아요. 못 봤어? 한강에 있지 않아요? 갈매기. 뭐 가끔 있지. 네. 그 손에 갈매기 그 새우가지 들고 막 하면은 채가잖아. 근데 페이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표정이 안 좋아져. 아니 페이크를 하면은 와가지고 모자를 쳐버리고 가. 아 진짜? 진짜로. 진짜 흡하다니까. 그래서 왜 오죽하면 그런 사진들 밈도 있잖아요. 그 갈매기가 사람들 삥 뜯는 사진. 아 그래요? 있어. 유명한 거 많어. 핸드폰 채가고 막 그런 것도 오, 진짜? 그럼. 아이고 두 분은 항상 저랑 다른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모르는 거야. 이거 비슷한 거 또 있다. 류희주님이 네. 외국에 놀러 갔다가 휴게소 화장실 나오는데 누가 머리를 엄청 빡 때렸어.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두리번거렸더니 새 한 마리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새한테 맞았다는 게 웃기지. 오상수님이 이거 가능합니다. 저도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날기 시작한 비둘기 날개에 뺨 맞았습니다. 이 뺨까지. 너무 많아서 그래 비둘기가. 아 진짜? 내가 이 얘기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 여름에 집이 4층인데 여름에 창문을 누가 똑 계속 두드려. 아까 민기 잘 때 왔던 분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 창문을 두드리는 거야. 똑 뭐야 그러고 창문을 열었더니 거미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그 바람 불 때마다 퉁퉁퉁 부딪히는 거 너무 무서워서. 오늘 별거 다 나와. 그러니까. 별거 다 나와. 특이한 특이한 경험이네. 사연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근데 실시간 사연인데 익명이에요. 익명이요? 익명. 익명으로 좀 해주세요. 저는 재혼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전 남편이 준 거예요. 전 남편 집이 세 채인데요. 시어머님, 전 남편, 저 셋이 다 한 단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1년이 됐는데요. 아파트가 3,600세대라서 아직까지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전 남편한테 받고 이제 제가 하셨는데. 이건 익명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같은 동은 아니란 얘기지? 그쵸 이제. 그렇겠지? 그렇겠죠? 같은 아니 동. 한 단지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지, 뭐 그렇지. 백이동 뭐 백삼동 한 동에 3,600세대 백육동 이렇게 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안 마주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요?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요? 아니 그 까치가 까치? 갑자기 또 새야? 새 얘기인데 까치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까치집이 이제 나무나 이렇게 뭐 전신유 같은데 까치집 많이 짓잖아요. 도시에도 엄청 많어. 근데 유심히 보시면 까치집이 위아래로 지어 있는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예, 까치 둥지가 있고 그 바로 밑에 까치 둥지가 또 있는 그런 둥지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까치 둥지가 숫까치가 한 마리가 위아래로 두 집 살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까치 특징이. 그럼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와이프는 다른 거야? 그렇죠. 암까치는 두 마리 위아래 한 마리씩 있고. 그러면은 숫까치가 한 마리가 위아래로. 숫가치가 근데 몰라 서로. 그래? 자기 새끼만 키우니까. 숫가치가 뭐 이를테면 먹이를 찾으러 나갔어. 네. 그러면 윗집 암까치가 밑으로 내려와서 막 싸우거나. 근데 이제 둥지에 들어가는 걸 딱 보면은 직선으로 이게 잘 피해서 위에서 쫙 화강했다가 바로 밑으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밑에 집 들어갈 때는 아래에서 위로 수직으로 확 올라가서 싹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은 진짜 그런다니까. 계속 두집 살림하는. 계속 모르게 이제 그치. 하셔야겠네. 그치. 못 만나게. 숫가치가 능력자야. 결론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능력자라기보다 이 아주 심란하고. 나쁜 놈이에요. 삶이 심란해. 복잡해서 못 살아.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위아래로 담이 크네? 이거는 진짜 예산에만 살아야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닌가. 아니 라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서 사시면은 야, 유심히 좀 도시에 보십시오. 까치집 엄청 많어. 그래요? 응. 우리 박현숙님 사연도 좀 특이하네. 누구? 박현숙님 사연. 읽어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1월 1일 1시에 하셨는데 네. 첫째인 오빠는 2월 2일 2시에 했어요. 그래서 전 3월 3일 3시에 하려고 노력 중인데 눈 씻고
찾아봐도 남편이 안 보여요. 남편감이 안 보인다고. 예. 이것도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 그러고 보니까 좀 특이한 경험이 있어요. 제 휴대폰에 음악을 진짜 한 800곡에서 1000곡 정도를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도 네,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안 듣는 거 지우고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할 때 제 휴대폰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막 듣다가 좀 라디오나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라디오를 딱 틀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노래가 라디오 중간 노래로 딱 오버랩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다.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예전에는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막 진짜 같은 시간에 막 그럴 때도 있었고 우리 이 사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우리 아니야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목요일 코너 토크맨 조만간 신내림 받은 개그맨들이라는 주제로 예 한번 꾸며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살림 정도로 특집. 소품으로는 이제 진이랑 쌀이랑 쌀 좀 갖다 놓고요. 소품으로 쌀이랑 닭피랑 이렇게 방울 예, 방울 토크하다가 재미없으면 상대방 얼굴에 찹쌀 던져. 재미없는 토크 불렀거라. 마귀가 씌었다. 우리 아까 그 아파트 사연 있잖아요. 그 이제 전 남편이 집이 세 채고 한 뒤에 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다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네. 여론이 똑같으세요. 네. 나가라. 그죠. 팔고 나가라. 하고 나가라고. 재수 없대. 이렇게 무서워, 안 좋게 말이. 헤어지신 분들만 아니 근데 뭐 많으신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익명이니까 뭐 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아파트 줬는데 왜? 이게 또 이게 재건축 보충 설명이 왔어. 아. 이게 익명님 사연에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래. 그럼 버텨야지. 좀 버티셔야죠. 그럼 못 팔잖아. 버텨야지. 이제 버텨야지 뭐. 나가는 동선을 최소화해서 근데 우리 서울의 뭐 어떤 일부 지역들처럼 네. 막 그 영원히 재건축 안 하고 있는 집들 있잖아요. 막 그러면 어떡해? 예. 그럼 뭐 언젠가 하겠지 이러면서. 따로 100년 해로 하셔야죠. 다른 의미로. 네. 우리 최옥진님께서 네. 취업을 하고 사본을 받았는데요. 제 주거래 은행의 비밀번호였어요. 오. 비번이 4번이 그거죠. 네 자리인가? 아니 뭐 다르겠지 사람마다. 그 번호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4번. 몇 번 그치, 뭐 누굽니다. 4번이나 사원 번호, 사원 번호, 사원 번호. 뭔 줄 알았어? 모르겠어요. 템플스테이? 아니 정말 4번 숫자 4번인 줄 알고 은행 비번이 왜 4번이지? 월급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거의.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이제 그 보통 저장돼 있는 노래 듣다가 라디오로 돌렸을 때 똑같은 노래 나오고 있었다 오버랩 바로 되게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의 사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짜 그럴 확률이 별로 없는데 노래가 몇십만 진짜. 요거까지 한번 물어볼게요. 민기 씨 아까 이제 그런 뭐랄까 약간 신비 체험 자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방금 우리 도영 씨가 얘기한 이런 종류도 많이 겪어봤어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속으로 노래 약간 흥얼거리는 속으로 우연의 노래를 일치가.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노래 부를 때 많지 않아요? 많다고? 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속으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야, 저 지금 박스 밖에서 PD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게 지금 아니요라는 아니라고. 의미의 절레절레인지 아니면은 야 진짜 이거는 오늘 힘들다라는 절레절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강한 긍정의 절레절레 같은데. 강한 긍정이었어? 네, 강한 긍정의 절레절레가 아니고. 근데 의외로 야 그런 일이 많다고? 속으로 어떤 노래를 뭐 흥얼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갑자기 친구가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나 이 노래 생각하고 근데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지. 그 시기에 엄청 핫한 노래. 잠깐 너도 나도 다 부르고 있는 그 시기에 유행가였어요? 그치. 아니요 그런 적도 이를테면 없고. 하이보이 같은 노래. 2023년인데 내가 속으로 난 알아요를 부르고 있었어. 어. 난 알아요 막 속으로. 근데 갑자기 친구가 딱 부르는 거예요. 이 밤이 흐르고 흐름을 받아서 부른다고?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럼 어딘가에서 둘이 같이 일단-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웅냥이 여러분들의 화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일이 흔하다. 근데 저는 흔하다의 한 표. 아니 이럴 수가. 저는 흔하다의 한 표. 자 그러면은 이 일이 진짜 이런 일이 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우리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 진짜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네. 오렌지 카라멜의 마법소녀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흥겹구만. 네, 너무하네요. 윤성우님이 네. 오렌지 카라멜 노래 듣고 싶다 했는데 나오네요. 이것도 특이한 경험이시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와라. 한꺼번에 얘기할게. 김 의원님이 저도 경험이 있어요. 흔하다. 네. 유영아님이 아마 주변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윤혜라님은 제가 부르고 있던 다음 소절을 TV가 불렀어요. 근데 이 오카 같은 경우 이 윤석원님 사연을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그 OTT의 마스크걸 드라마에 네네네. 나나 씨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암시를 또 받은 거야. 나나 씨가 어떤 그룹에 있었지, 어떤 노래가 있었지, 암시를 받았다가 그만큼 또 신청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어딘가에서 그럼 들려올 가능성이 높지. 우리 아까 많은 분들이 네. 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흔하다. 그러니까요. 흔하다니까요. 진짜 이런 경험이 없어요? 난 모르겠어. 와, 우리 진짜? 무의식 중에 암시당한 것 같아 그냥.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저도 약간 그거 동의합니다. 두 분 T예요? 아이 티가 아니라 티는 T예요? 뭐야? 티셔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죠. 티셔츠는 형님. 둘이 뭐 텔레파시가 아니 T예요 했는데 MBTI 티셔츠가 MBTI. 예. 안에 MBTI. 에이 형도 웃기려고 하신 거지. 모를 걸? 맞아. 맞아. 좀. 너 완전 웃기려고 한 거지 바보야. 홍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뭐였지? 까먹었다. 뭐였지? 얘기 아닌데. 뭐였지? 뉴진스의 하이보이.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근데 이것도 이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네. 예, 이것도 예. 이제 또 벌써 감사합니다. 식었어요. 너무 재밌다. 근데 우리- 저 진짜 특이한 경험 하나 있는데 그거까지 듣고 끝내야 네, 돼. 요거까지만 어. 얘기할게요. 두 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개그맨들이랑 같이 해외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맨날 가야 돼.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해외 전도사. 산호섬을 갔는데 네. 거기에서 현지 분들이 비치 사커 하고 있더라고요. 비치 5대5 사커. 5대5 축구 경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그맨들끼리 우리 국제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오. 현지인들이랑 같이 이제 내기 축구를 제안을 했어요. 오. 6대6으로 그랬더니 현지에서도 팀을 섞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팀을 맺고 개그맨들 팀 만들어가지고 6대6을 했어요. 저는 후반에 교체 멤버여가지고 서 있었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후반에 교체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쪽 분들이 저한테 계속 패스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진짜로 골대 앞에서 저한테 패스를 해줘. 골키퍼가 나한테 공을 굴려줬어. 정말 특이한 경험. 그래서 제가 공을 넣었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비겨서 이게 특이한 경험이긴 한데 네. 야, 예상 가능하긴 하다. 예상. 두 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현지인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아서. 저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 필리핀 갔는데 거기에도 우리나라의 모범 택시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노란 택시가 있어요. 원래 이제 기본은 흰색 택시고 제가 노란 택시를 탔는데 외국인 전용 택시라고 내리라고 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권 보여줘야 돼? I'm Korean 했죠. Hey, I'm Korean. 그랬더니 sorry. 이놈 한국말 잘하네. 한국말 어디서 배워왔네 이놈. 알겠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네. 오늘의 토크맨 선정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웅냥이 토크맨. 네. 우리 사연 저희가 읽어드린 분들 다 이제 선물 나가고 네. 거기에 더해서 토크맨은 치킨 선물까지 얹어드리는 겁니다. 누굴까요? 네. 오늘 웅냥이 토크맨은 시어머니 전 남편과 같은 단지에 살고 있다는 익명님 선물로 치킨 드릴게요. 자, 익명님이고요. 익명님이. 이 저기 우리 게시판에 네. 익명님이 아까 또 이게 문자 또 보내주셨고 네. 네. 이거 근데 실명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익명님? 예. 안 되죠. 아무튼 그분 님께 드릴게요. 네. 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 그 익명님이 여기 또 문자 보낼 때는 자기 실명으로 이렇게 올리셨어. 이거 아유 자꾸 근질근질하신 것 같은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근질근질해. 뭐 전 남편 부자인 게 욕인가? 좋은 얘기지 뭐. 그냥 성이 익시고 이름이 명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꽉 채워서 즐겁게 달려봤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남겨주시고요. 신청곡 보내실 땐 제목만 써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있어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영수님, 저는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손님에게 커트와 염색을 해드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커트비만 받은 거예요. 아유,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금방 다시 오셔서 금액이 좀 이상하다 라며 다시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 정도는 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닌가? 손님도 참 고맙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아주 특출난 선행처럼 여겨지는 요즘 좀 달라진 세상도 유감입니다. 유감이에요. 신영수님 그래요. 아무튼 좋은 일이니까. 박영수님, 북한산 족두리봉 정상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태풍처럼 강하고 시원합니다.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시원해요. 해주셨습니다. 시원하겠죠. 영수님, 근데 그 요즘 비가 간헐적으로 팍 내렸다가 또 쨍쨍하다가 그러니까 이 산 오르내리기엔 좋지 않은 날씨예요. 조심하시고요. 2089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올게요. 잘 들었습니다. 7881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이들과 국수 오감놀이를 했어요. 국수를 정성스레 삶아서 아이들과 쪼물쪼물 놀이를 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잘 노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비타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흉흉한 뉴스가 많은 요즘이네요. 오감놀이가 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구나.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조물조물 하는 거죠? 그런 거겠죠? 7881 쓰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뉴스도 많고 이것만 해결하면 좋을 텐데 이런 세상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은 블럭을 빼버린 젠가 같아요. 이영희님, 웅디 혹시 철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집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구장 추천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행정학과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철학과 가고 싶다고 해서 이 의견이 좁혀지질 않네요. 아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긴 할 건데 그냥 왠지 그렇습니다. 그 아드님 생각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 이제 몇 가지 학과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과를 나왔다고 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렇다라면은 두루두루 오히려 그 다른 같은 나이의 다른 친구들이 그 시기에 쉽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들과 깊이 있는 사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긴 근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아요. 저도 이제 학교 갈 때 IMF 때라서 막 다들 경영 아니면은 행정, 경영, 경제 이렇게 다들 많이 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8259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캐리 앤 론의 IOU 듣고 올게요. 온혜영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김광석의 변해가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변해간다고 하셨는데 김광석님 목소리는 변하질 않네요. 이진영님, 조소영님, 김지인님, 김아름님, 김은숙님, 이라연님, 이은주님, 36074019 쓰시는 분들 이 시간까지 쭉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름 못 불러드린 다른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광고
허지웅 씨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0963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첫 직장을 다닌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제 사진에게 고생했다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허지웅 씨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감미롭습니다. 신청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라브 트로이 시반의 I'm So Tired 신청해요 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노래도 잘 듣겠습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내일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신호 최영균,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